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유부녀입니다. 결혼 10년이 넘고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요즘 들어 더 늦기 전에 둘째를 낳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저와 남편은 과연 두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의 형 때문인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매번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대학 때 만나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보다 극구 반대를 했던 게 바로 아주버님이었죠. 아니 너네 무슨 임신한 것도 아니고 뭘 벌써 결혼을 한다고 그래? 아직 나도 장가 안 갔구먼. 됐어.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무슨 나보다 먼저 결혼이야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리고 그런 건 나한테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식 허락을 부모님한테만 받을 수가 있어? 형한테도 물어보고 먼저 결혼해도 되냐 안 되냐? 아니다. 그게 원래 순서가 아니니 그딴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아, 뭔 소리야. 결혼 허락을 왜 형한테 먼저 받아? 그리고 형 결혼 안 한다며. 생각도 없다고 해놓고서는 무슨 형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언제는 자긴 결혼 생각 없으니까 먼저 하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쨌든 우린 먼저 결혼할 거고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나왔으니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누가 허락했다고 상견례를 잡아? 나 이 결혼 허락한 적 없거든? 그리고 내가 언제 결혼 안 한다고 했어?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 없다고 했지. 제대로 된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아무리 대학 때부터 연애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결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뭐 여자친구 있는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 정도면 빠지지도 않고 너 호구 잡힌 거 아니냐? 아 진짜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집안이 뭐가 잘났다는 건데. 그리고 내가 뭐 호구를 잡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유연이 앞에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아, 내가 미쳤다 정말. 형한테 이런 소리를 그냥 할 게 아니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결혼식도 오지 마.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낫겠어. 결혼을 할 때부터 아주버님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항상 막무가내였고, 결혼식 때도 필요한 때 정신없이 술을 마셔 인사불성이 되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고, 남편 또한 화를 많이 냈지만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결혼하고선 아예 더 편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아무리 결혼을 저보다 일찍 했다곤 하지만 내가 결혼은 양보했으니 아이는 내가 먼저 낳아야 하는 거 알죠?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결혼을 형보다 먼저 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내가 마음이 넓어서 그건 이해하고 넘어갔으니 망정이지. 하여튼간 결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는 꼭 내가 먼저 낳는 걸로 하자고요. 결혼이나 하고 말을 거네. 그리고 우리 아직 아이 계획은 없으니까 제발 우리 자녀 계획하기 전에 결혼이나 하라고. 그리고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요즘에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조선시대도 아니고. 진짜 이상한 말 좀 하지 말라니까? 형 그렇게 따지면 뭐든 형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형한테 불리한 건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건 꼭 순서 따지더라. 야,
집안에 순리라는 게 있는 거야. 꼭 조선시대에서만 이런 게 있는 줄 아냐? 재수씨,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생기더라도 우리는 순서를 지키는 집안이니까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게 미리 조심조심 하자고요. 요즘 뭐 그런 것도 있더구먼. 여자가 임신 안 되게 하는 피임기구? 이런 것도 있던데. 재수씨 간단하니까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나? 네? 지금 저보고 피임기구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저한테 말하는 건 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까 남편이 말했다시피 아직은 아이 가질 계획도 없고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재수씨 좀 예민하네. 내가 뭐 재수씨한테 빔 그거 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자는 거죠. 나야 뭐 조심할 건 없지만 재수씨랑 동생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미안할 텐데 먼저 결혼해가지고 임신도 먼저 하면 아랫대에서 서열이 틀어지지 않겠어요? 서열 운운하는 남편의 집안은 그렇다고 아주 보수적인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은 여러 번 재수하느라 남편이 먼저 대학도 갔고 군대도 먼저 갔다 왔고 심지어 취업도 먼저 했는데 그건 또 순서대로 안 했다고 한 것도 아니었죠. 더군다나 집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불만이 많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여보. 일단 당신만 알고 있어. 나도 아까야 알았는데 도저히 이건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형 지금 경찰 조사 받고 있대. 인터넷 노름하다가 적발돼서 조사받는데 뭐 다행인지 뭔지 징역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노름? 아, 저번에도 무슨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내기하다가 싸움 나서 경찰서 갔다 왔다더니만 이번에는 뭐? 노름? 진짜 당신 형이지만 정말 가지가지 하신다 정말. 뭘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도 결국에는 아시는 거 아니야? 아니 부모님한테도 밝히지 못할 일을 왜 굳이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네. 어쨌든 엄마 아빠 아시면 난리 날 거고 어떻게 하지? 형은 나중에 자기가 벌어서 갚겠다면서 이번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갚을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형이 자꾸 사고 쳐가지고 당신까지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이번에는 형이랑 잘 얘기해서 정신 차리라고 할게. 당신이 잘 생각해서 선택해. 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차피 뭐 아주버님이 내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당신이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서 벌금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정신이라도 차리시겠지. 아주버님은 한탕주의였는데 항상 노름과 내기를 일삼으면서 각종 분란을 일으키곤 했었죠. 그러면서 직장도 이곳저곳 전전하며 1년 이상을 다니지 않으셨고 한 번 직장을 쉴 땐 6개월 이상 쉬기도 했어요. 반면 남편은 늘 한결같이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었는데 직장도 졸업 후 다닌 직장을 10년 이상 꾸준히 다녔죠. 워낙 두 사람 성향이 달랐는데 남편은 그래도 아주버님의 인생이라 존중해줬지만 아주버님은 아니셨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회사에 목숨을 걸어? 어차피 그만두면 남 되는 회사를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하고 싶어?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월급을 더 주기라냐? 승진을 빨리 해주기라냐? 결국에는 꼴랑 월급 조금 받으면서 일할 거면서 무슨 야근이니 뭐니 하면서 일을 해? 참.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소스 줄 테니까 우리 투자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난 투자는 별로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난 회사 좋아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없긴 왜 없어. 나중에 성과급으로도 나오고 승진할 때도 다 참고해서 승진하는 건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내 승진이 빠른 편이라고 다들 칭찬하는데 형만 그런다니까? 그러고 보니 형은 이번에 면접 갔던 곳에서 출근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 거기? 월급이 고작 그 정도로 뭘 하겠냐? 차라리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연봉 받는 게 낫지.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야근도 많다고 하는데 나 그런 곳에서 일 못하는 거 알잖냐. 재수씨, 재수씨가 우리 종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도 좀 쉬고 싶은데 재수씨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직장에 짱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제가요? 제가 그러라고 해서 그럴 사람도 아닐 뿐더러 남편은 자기 회사 얼마나 애정 갖고 일하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저도 이직해서 그런가 한 직장에 이렇게 계속 오래 근무하는 거 보면 남편 대단하다고 생각 드는데. 대단하긴 미련한 거죠 뭐.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누가 사장이라도 시켜준대요? 그냥 미련한 거지. 월급 주는 만큼 대충 일하다가 눈치 보고 그만두고 그러면 되는 걸. 쟤는 쓸데없이 저런 거에 집착하는 거죠 뭐. 지가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재수씨라도 뭐 투자 생각 있으면 할래요? 하긴 종수나 재수씨나 배포가 콩알만 해서 투자는 못하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부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시더라고요. 원래는 여자는 즐기는 거란 막말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와는 다른 조신하고 참한 여자를 찾기 시작했죠. 당연히 아주버님에게 들어오는 선자리도 없었고 겨우겨우 선자리를 마련해서 소개를 해줘도 아주버님은 복에 겨워 다 거절하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찾고 찾아 주선한 선자리도 아주버님 막말 때문에 파탄이 난 적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 저에게 전화까지 올 지경이었어요. 아이고, 난 정말 네 아주버님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아유, 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를 도통 할 수가 없어. 어릴 때는 그래도 나름 자기 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만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철없어지는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니까. 이번에 어렵게 부탁해서 선자리 마련했는데 걔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왜요? 아주버님 그래도 신나서 선자리 가신 거 아니세요? 전날에 남편한테 같이 백화점도 가자고 하고 옷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챙겨 입고 나갔다던데. 선보는 여자분도 엄청 미인이시라고 하던데. 그래도 아주버님 직장이나 이런 건 아시고 선자리 마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선자리 오니까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들다고 하셨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휴, 그니까 걔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배짱을 부린다니?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할 건데 성형은 어디랬느니? 집은 자가냐 천세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시부모 보실 생각 있느냐면서. 아이고, 자긴 결혼할 때 반반 비용 낼 여자가 필요하단다. 기가 막히지? 뒷골악선이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내 아들이지만 진짜 어디 한번 쥐어 박았으면 좋겠어. 어머,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셨대요? 사진 보시더니만 엄청 마음에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손자리에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별말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저런 얘기를 했다더라. 여자도 직업이며 뭐 이런 거 다 상황 알지만 사람이 중요하니까 한번 만나보려고 했다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바로 저런 말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 버렸대. 그렇게 가니까 종대개는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휴, 개념이 없는 여자란다 정말. 쟤를 어쩌면 좋니? 유연아, 내가 너한테 형님 자리 꼭 채워주고 싶었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선자리를 그렇게 파탄을 낸 아주버님은 얼마 뒤에 결혼을 한다면서 형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형님과 만나는 와중에 선자리를 나간 거였어요. 형님께는 그 말을 꺼내지도 못했지만 아주버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온 가족의 골칫거리였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형님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아주버님 성격을 전혀 모르고 결혼하는 건 아닐까. 아주버님이 엄청난 연기력으로 형님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들이 주의 깊게 보기도 했죠. 그런데 보니 형님도 아주버님이랑 똑같더라고요. 동서, 말 놓아도 되지? 어차피 내가 동서보다 나이도 이고 설도 위잖아. 안 그래?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다며? 우리가 애 낳기 전까지는 동서네도 아이 안 갖기로.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이 낳고서도 바로 나오면 좀 그렇잖아.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한 2, 3년 있다가 낳는 건 어때? 그리고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동서네는 딸을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별을 제가 뭐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아직 자녀 계획은 없어요. 남편이 좀 있으면 승진식이라 그때 지나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저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 좀 더 다니고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은 바로 임신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첫째잖아. 그럼 이제 장손 낳아야 나도 좀 편해지겠지? 남편이나 나나 아직 건강하니까 지금 계획하면 뭐 당장 임신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출산일 이것저것 생각해서 3개월 안으로는 가지려고. 왜? 동서는 병원 다녀야 되는 거야? 하긴 동서 보니까 임신이 쉬울 것 같지는 않네. 나는 생리도 꼬박꼬박 잘하거든. 아, 제가요? 저도 생리 꼬박꼬박 잘하긴 하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그거랑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도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안 돼가지고 검사 받아봤더니 생리를 꼬박꼬박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임신했거든요. 저희는 계획하면서 바로 병원 다니려고요. 형님은요? 나? 내가 왜 병원을 다녀? 아유, 동서네는 좀 시원치 않아? 우리는 괜찮아. 그런 게 또 나이랑은 별개잖아? 솔직히 나도 40대니까 걱정되겠다고 많이 듣는데 나 보기보다 신체 나이 젊거든.
난 병원 안 다녀도 임신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 서열도 있는데 동서는 아직 아이 생각은 없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있을게. 아주버님과 똑같이 말하는 형님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을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주버님만큼이나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셨어요. 시댁에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꼭 아주버님과 형님도 같이 오셨고, 형님은 은근슬쩍 제 옷 택을 확인하시기도 하고 들고 있는 가방이 뭔지도 보기도 하셨어요. 동서, 못 보던 옷인데 새로 샀어? 어디서 샀어? 택 한번 봐도 돼? 여긴 어디지? 아니, 내가 웬만한 브랜드 택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 건지 잘 모르겠네. 그나저나 동서, 요즘 피부 관리는 잘 안 하는가 봐. 동서 나이에 이렇게 탄력이 없으면 되겠어? 누가 보면 나보다 언니인 줄 알겠네. 동서, 화장품은 못 써? 화장할 때 그렇게 얇게 화장하면 기미랑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아? 아, 이거 그냥 보세 옷이에요. 브랜드는 아니고. 그리고 화장품은 그냥 이것저것 잘 맞는 거 쓰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요즘 좀 일이 바빠서 그런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죠? 그래,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네. 에이, 동서는 옷이라도 좀 좋은 거 입고 다니지. 보세를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그래도 보이는 이미지가 단데 그렇게 아껴 써야 살 수 있는 거야? 하긴 도련님 월급이면 뭐 브랜드 옷 하나 사기는 힘들겠네. 동서는 그냥 사원이지? 월급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 도련님은 언제 승진한대? 옷 사기 부담스러워서 안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드는 옷 사서 입는 거라. 저는 브랜드고 뭐고 그런 거 따지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남편 승진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빨리 승진하는 편이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봤자 직장인 월급 얼마나 오르겠어. 동서도 참 힘들겠다. 조그만 월급 아껴 쓰려면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 동서, 그러지 말고 나중에 우리 집에 좀 와. 나 안 입는 옷들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거든? 차라리 동서 나눠주는 게 낫겠어. 아우, 미리 알았으면 그거 버리지 말고 동서한테 줄 걸 그랬어.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 짠하네. 대놓고 형님이 저를 무시해도 시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셨고, 그래도 못난 아들 걷어간 형님이니 혹시라도 잘못 말이라도 꺼내면 다시 아들 되돌려 놓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시부모님은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혹시라도 아들이 사고를 치면 어쩌나 전전긍긍 하셨는데, 그걸 알고 있었던 전 시부모님을 원망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마음이 괜찮았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도 못 말리시니 형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기세등등해 절 무시하시더라고요. 동서, 저번에 동서 친정 어디라고 했지? 뭐 무슨 읍이라고 했나? 아, 동서 혹시 어릴 적에 무슨 산 타고 놀고 그런 거 아니지? 나는 그런 거 TV에서나 봤지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동서네 동네가 딱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 동서는 나이만 나보다 어리지 시골 촌구석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상경한 거야?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귀촌하셔서 주소지가 그렇게 된 거고, 와이프는 어릴 적부터 여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게 따지면 형수님이 자란 동네가 더 촌이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백화점이며 뭐며 다 다니면서 다녔는데요, 뭘. 형수님이야말로 수학여행으로 놀이동산 처음 가보시고 그런 거 아니세요? 아니, 나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동서는 솔직히 저보다 나이도 어리잖아요. 동서랑 나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동서, 그럼 이 과일 먹어봤어? 용가라는 건데, 혹시 처음 본 건 아니지? 아유, 내가 동선에 친정에 이런 과일을 좀 보내드려 봐야 되겠다. 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안 먹어보셨을 거 아니야. 아니, 형수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기촌하셔서 그런 거라니까요. 와이프 대학 가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 생활했다고요. 형수님 근데 너무 저희 와이프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번부터 자꾸 와이프 촌 출신이냐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동서는 이렇게 남편이 두둔해주고 너무 좋겠네. 그냥 말해본 거예요. 동서, 기분 나빴어? 아니지? 장난이야, 장난.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나는 좀 신기해서 그런 거야. 동선의 친정 주소가 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야. 형님은 매번 저를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혈안이셨고, 저나 남편은 그런 형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 누구 하나 말리지 않으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아이 계획을 갖고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선 집으로 누군가 바로 달려왔는데, 바로 아주버님이셨답니다. 재수씨,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아니, 우리 한 약속은 어떻게 하고선 이렇게 대책 없이? 재수씨,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와이프가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 알아요? 당장 가서 재수씨가 사과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 낳을 때까진 아이 갖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약속을 안 지켜? 사람이 순서가 있지. 그걸 왜 와이프한테 말해? 그리고 와이프가 뭘 잘못했다고 가서 사과를 해? 형이 더 이상해. 아니, 아이가 안 생기면 병원 가서 왜 안 생기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원인을 찾던지 도움을 받던지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임신을 바라면 뭐가 돼? 형 결혼한 지 5년이고 우리도 벌써 10년이 넘었어. 이제 언제 아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같이 병원이나 가봐. 우리가 왜 병원을 가봐? 아이는 원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니들이 그렇게 욕심내서 순서를 안 지키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려던 아이도 니들 때문에 안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수씨도 가서 와이프한테 사과해요. 와이프가 얼마나 임신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자연 순리를 어기면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임신해야 하는 걸 그쪽에서 먼저 해버리니까 임신이 되겠어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고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이 분노하며 화를 내자 다행히 아주버님은 집으로 가셨지만 그 뒤로 저희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모두 형님은 오열하며 알아누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일이었고 저나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 내일을 되도록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항상 두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니 저희에게 매번 사과하셨죠. 그렇지만 따로 시부모님을 만나뵈려고 해도 꼭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던데 우리 재수씨는 어떻게 하나? 우리 조카 공부는 글렀네 글렀어.
우리가 아들 낳으면 당연히 머리 똑똑했을 텐데. 재수 씨 나중에 조카 키우려면 고생 좀 하겠어요. 머리라도 좋아야 나중에 사회 나가서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지. 에휴. 진짜 형, 이딴 식으로 말할 거면 우리 다신 좀 보지 말자. 형, 우리가 형네 피하는 거 몰라? 어떻게 사람 앞에다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나중에 형네 자식 보고 엄마 머리를 닮았다느니 어떠느니 하면 기분 좋겠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그딴 말을 해? 엄마랑 아버지도 그래요. 형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로서 뭐라고 말을 해야지.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형한테 그딴 말?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네. 결혼하더니만 애가 맛이 갔어. 너 언제부터 형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진짜. 하긴 니들이 정신이 있는 애들이면 지금 이 사달이 낫겠냐? 여보, 너무 화내지 마. 당신이 차마 어린이잖아. 원래 첫째가 좀 고단한 편이지. 동생들이야 뭘 알겠어.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당신이 좀 참아. 그리고 부창 부술하잖아. 그 아내의 그 남편. 이게 같이 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 이날을 마지막으로 결국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 멈췄어요. 한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을 마주하지 않으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쯤에 시부모님도 이제는 당신들 인생을 살고 싶다면서 기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이나 저나 기촌 정보도 알려드리면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집까지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니들 이렇게 니들끼리 잘 사는 건 보기 좋다마는 그래도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해도 집에 와서 밥도 좀 먹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얘기도 나눠야 부모님도 마음이 편하시잖아. 이번에 기촌하겠다고 한 건 들었지?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생활비를 드리진 못해도 집이라도 구해드리거나 지어드리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굳이 집을 지어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시골로 가시겠다고 결정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주던지 팔던지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아직 지역도 결정을 못했고 아마 결정하시면 집 내놓거나 하실 것 같던데? 그걸로 새로 집 짓거나 구하면 되지 뭐. 뭐? 그걸 왜 팔아? 그 집은 나한테 유산으로 줘야 하는 건데 그걸 팔면 난 유산으로 뭘 받는데? 그거 원래 내 거야. 두 분 다 돌아가시면 내 건데 그걸 왜 팔아? 집은 일단 그냥 두고 생활비는 그래도 모아두신 돈으로 하실 테니 우리가 집이라도 구해드리면 되지. 뭐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나? 뭐? 지금 원룸이라고 했어? 아무리 두 분이라고 하시지만 원룸에서 어떻게 지내? 그리고 기촌하려면 시골집 구해야 하는 건데 무슨 원룸은 구한다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 사시는 집 꼭 형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법도 없고 그걸 처분하든 뭐라든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야. 이런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 마. 그 와중에 자신 유산을 챙기는 아주버님을 보면서 남편은 너무 어이없어 했고 세상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급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기촌을 결심하셔서 겸사겸사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황당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동서, 이젠 좀 살림 좀 나아지겠다. 아닌가? 우리는 뭐 아직 자식도 없고
둘이서 먹기 부족하진 않은데 동선에는 자식도 있고 여러모로 나가는 돈도 많잖아. 동서 안 그래도 브랜드도 없는 옷 입고 다니는 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는 브랜드 옷 하나쯤은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려나? 가만 보자. 도련님이 원래 직급이 뭐였죠? 대리였나? 그렇지. 이제 과장 되는 거니까 아마 대리지. 내가 그러게 뭐라고 했어. 한 회사에 뼈를 묻어봤자 뼈가루만 되지 뭐가 되진 않는다니까. 회사에서 고작 사원한테 사장이라도 되라고 자리 하나 주겠어? 에휴, 내가 이래가지고 답답했다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희한한 고집이 있어. 봐봐. 결혼도 오래 연애해서 결혼한 거. 여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유, 그러게. 원래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사람이 좋은 선택도 하고 그러는 건데 도련님은 잘 그런 거 모르는가 보다. 어쨌든 과장이라니. 참 그 나이에 과장이면 밥은 먹고 살겠니? 에휴, 내가 안 그래도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도련님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진급했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뭐 과장이라니. 열심히 한 대가가 그러니까 좀 그렇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둘이서 신나 깔깔 대더라고요. 저와 남편, 시부모님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기업부장 형님에게 회사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하며 저희에게 친구 이름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한 그 친구라며 말을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던 형님 표정이 한순간에 어두워졌는데 너네 회사에 대표로 가는 건데 몰랐어? 라며 형님 친구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를 끊더니만 형님은 갑자기 사색이 되어 말을 했어요. 도련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회사 대표로 온다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 아니, 이번에 대표 바뀐다고 했던 게 도련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장난하는 거죠? 갑자기 대리에서 무슨 대표야? 뭐 단체로 몰래카메라 찍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재미없는데? 제 친구인 거 도련님 알았어요? 내가 말을 했었나? 아니요. 형수님 친구분 계신지는 몰랐죠. 뭐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달부터 제가 거기 대표로 갈 겁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 인수를 했다더라고요. 그건 들으셨죠? 대표 자리 두고 말이 좀 많았는데 그쪽 대표가 워낙 사건 사고도 많은 사람이라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제가 승진하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일단 이렇게 알게 됐으니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형수님. 아니, 원래 그럴 수가 있는 건가? 갑자기 일개 사원이 무슨 대표가 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죠? 아닌데? 대표님이 나랑 같이 술 마셨을 때도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우리 회사 대표랑 좀 친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술 마실 때도 별말 안 하던데 갑자기 무슨... 형수님이 대표랑 친하던 아니던 뭔 그건 제가 알 바는 아니고 우선 그 사람 횡령권도 있어서 아마 가자마자 그거 조사할 것 같네요. 감사도 바로 실시할 거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장되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을 대신하셨으니 제가 대표가 됐으니까 걱정은 안 하시겠죠? 남편은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한 보답을 대표 자리로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성사한 거래도 워낙 많았고 그 덕에 매출도 많이 올라 받을 수 있었던 자리였죠. 그렇다고 형님네 회사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회사 대표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니 형님은 뒤로 쓰러질 듯이 놀라하셨어요. 더 놀라운 얘기는 그 뒤에 있었어요. 남편이 대표로 간 후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전 대표의 횡령건에 형님이 연루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업무 태만까지 더해지며 그렇게 부장이라 자부심을 갖던 형님은 한순간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사건건 저희를 무시하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굳이 찾아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엎었던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소식조차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매번 연락을 해봐도 바쁘다며 끊어버리는 통에 요즘은 속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들어보니 그렇게 쫓겨난 형님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직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은 육아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성실한 남편의 성격은 육아에도 빛을 발하네요. 아이가 자라면서 한 명을 더 낳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니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있나요? 다들 어떤 관계로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우리 세 식구 열심히 오손도손 살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냈지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결국 제 한계를 시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 눈물 콧물 다 빼놓고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남편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정말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시모와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동안 시모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평생 동안 시부 옆에서만 지내시다가 추운 겨울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시부를 보내드려야만 했었죠. 그래도 시댁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셨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시니 시모는 모든 걸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시부의 재산이 시모에게 넘어가게 된 시점부터 돈도 흥청망청 사용하셨고 결국 재산을 엄한 곳에 탈탈 털어 넣어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만에 시모는 가지고 계신 집과 재산 전부를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는 억 단위를 벌었고 누구는 1,000만 원대의 돈을 만지셨다는 말에 혹하셔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보시려고 했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남편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저 몰래 노름을 했다가 상당히 큰 돈을 물려서 빚을 갚는데 등골이 빠질 정도인데 시모는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셔서
사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시모와 남편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최대한 제 심기를 건들지 않게 하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되신 엄마는 항상 모든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최대한 마음 편히 계시도록 해드리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지 않았었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 일이 많아지셨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시모와 남편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복불복이라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 한 번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봐봐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결국 세상 떠나게 될 날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사돈 장례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다녀올까? 한 일주일 정도 스위스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너희 사돈 세상 떠나면 그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 돈 묵혀놔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세상 떠나면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주도나 가봤지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며느리 덕 좀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버텨봤자 3일 정도라고 했나? 그럼 장례 끝나고 바로 떠날 수 있게 나는 집에 가서 미리 짐부터 싸놓을 테니까 며느리 너는 옆에서 자리 좀 지켜드려라. 지금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고 가시는데 어떻게 앞에서 여행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못할 말도 아니잖아. 당신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 엄마가 장모님 옆에서 간호해 드렸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바라실 수도 있는 거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셔서 이참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고 당신한테 모든 재산 다 들어가면 그때 보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가 지금 눈을 감고 계셔도 귀는 열려 있으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가신 게 내 탓이야?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악착같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나 몰래 노름하다가 빚까지 생겨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눈으로 봐왔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도 남들 말만 믿고 전 재산 털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땡전 한 푼 못 찾고 정부 탕진해 버렸잖아. 내가 왜 모든 걸 다 짊어져야 하는 건데? 혜원이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했어. 얘가 지금 시애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일부러 재산 탕진하려고 그런 거니?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내 아들도 그래. 괜히 노름을 했겠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삶 좀 나아지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너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니? 그런 허황된 꿈만 따라가니까 삶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거라고요. 당장 오갈 데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시는데 해외여행을 가신다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들어오는 재산으로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조만간 저 이 사람이랑 정리할게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혜원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노름한 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최선을 다해 빚 갚고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래,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당신은 잠깐만 여유가 생겨도 또 사고를 치잖아. 빚 다 갚으면 그땐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15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똑같았어.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리고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붙은 것 마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15년 동안 항상 제자리였어.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돼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서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오늘 뱉은 말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다. 내가 또 생각 없이 입을 털어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 처지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 세상 떠날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시모와 남편의 생각 없이 뱉은 말들 때문에 화가 난 저는 너무 흥분을 했는지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계시는 엄마 옆에서 두 모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곧 작별을 준비하시는 엄마 앞에서 해외여행 얘기하고 있는 시모가 너무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걸 또 거들고 있는 남편도 한심해 보였죠.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병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미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셨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엄마는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모는 장례 치르는 걸 묵묵히 도와주었고 엄마의 장례 기간 동안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던 저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한번 열었다가 엄마의 장례를 망치게 될까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바탕 한 뒤 집으로 돌아갔던 터라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가 끝이 난 이후 다음날 몸살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었죠. 제 딸 혜원이가 옆에서 저를 살펴주었고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는 뭐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또다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했었죠. 제 딸의 전화도 안 받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너무 불편해서 몇 번이고 재차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 같아 일단 대화 좀 하자며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힘든 몸을 이끌며 정리가 되지 않았던 엄마 집에 유품 정리차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는데 집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례까지 치르는 동안 환기를 시키지 못해 집안 공기가 안 좋아진 줄 알았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모와 남편이 대자로 누워 거실에는 수십 개의 술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눈을 뜬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웃어 보이면서 시모를 흔들어 깨웠어요. 왔냐? 네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도 장례 치르고 많이 힘들었는지 술이 좀 당겨서 아들이랑 치맥 파티 좀 즐겼다. 전날 저녁에 들어온 거야. 오래간만에 아들과 동해바다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면 네가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 아직 술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제 내 아들이랑 먼저 얘기 좀 했었거든. 내가 지금 집이 없잖니. 그런데 너희 사돈이 세상을 떠나고 이 집이 비어 있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내 아들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네. 너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치만 보이고 숨 막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니. 집이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 하잖니.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소. 당신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따로 나와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짐 좀 정리했어. 버릴 거 다 버리고 장롱 안에 있던 것들 중 엄마한테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건 내가 다 버렸거든. 아직도 여기저기 리모델링 해야 될 것도 많고 집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왕 온 김에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건 대충 버리긴 했는데 당신은 내 생각이랑 좀 다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내 허락 없이 우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당신 정말 끝까지 질려버리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서 술판을 버린 것도 모자라 짐까지 싹 다 버릴 수가 있어? 당장 안 나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이혼할 거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잖니.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 아들이 지금은 일당직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게 될 테고 그럼 다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거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살아도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일도 없잖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지. 어른한테 대들면 되겠어?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고꾸라지지 않으라는 법 없다. 내 아들이 지금 못났다고 대성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 나갈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 사돈 봐봐라. 나보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났잖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애미야, 안방에 있는 짐 싹 갖다 버려주고 다시 가구 새롭게 들이도록 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떠난 사돈 물건을 내가 쓰는 건 좀 찝찝해서 말이야. 아들, 내가 제일 큰 방을 쓸 테니까 너는 저쪽에 있는 작은 방 쓰면 될 것 같아.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술 한잔 또 걸쳐야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좀 데워와 봐라. 남편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방에서 맥주와 먹다 남은 치킨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할 말을 잃은 저는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맥주 한 캔을 건네주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자고 웃고 있었어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건네받았던 맥주캔을 따서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놀란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빼서 던져 버렸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면서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희 사돈 병수발 들어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네가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니? 이 손 놓으시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이혼하고 남은 인생 숨 좀 쉬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이런 모습 혜원이한테 보여주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물건 버리신 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너까지 깨. 지금 나를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거라. 우리 엄마가 나가라잖아. 나는 당신과 절대로 이혼 안 할 거고 혜원이도 앞으로 나랑 살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남편은 시모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놓은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현관문을 닫아버린 채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잠시 뒤 경찰분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집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집안의 물건을 전부 다 태워버릴 거라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집 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집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현관문 밑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작업 중이던 기사님은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냄새를 맡으셨는데 그 순간 놀라시면서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가질 수 없으면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면서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미 시모와 남편도 흥분한 상태라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119를 불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최대한 좋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순간 현관문 발밑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소방대원분들은 급하게 불길을 잡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셨어요.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이 받아서 그런지 열리지 않았는데 잠시 뒤 2층에까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생각보다 커진 불길에 놀랐는지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네 주민분들까지 전부 몰려와 불안에 떨며 불에 휩싸이는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려오신 한 분이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하셨던 분이셨는데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오셨던 거였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서 창문에 전부 방범창을 설치하는 바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 분들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어디론가 가셨던 부모님 지인분께서 누군가를 데려오셨는데 상당히 큰 불도저를 끌고 부모님 집 앞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밀어버려도 되냐는 말에 일단 사람이 우선인지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 지인분께선 불도저 기사분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집 근처에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 작업 중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불도저로 현관문을 밀어버리자 부서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안으로 소방대원 분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부축을 받으면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부모님 집은 소방대원 분들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는 있었지만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던 터라 집안은 전부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크게 다친 곳 없이 타박상 정도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두 모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불길이 치솟아 저희들도 놀란 상태였다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저도 술을 하도 먹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둘 다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목숨을 살려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좀 전까지만 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난리를 쳐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금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집이 전부 다 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았다고. 결국 집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잘못이 없어? 그럼 이젠 너희 사돈집에서 앞으로 살 수 없는 거니? 아유, 일을 어쩌면 좋아. 좀 낡긴 했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으면 되지. 그쪽 동네가 조금만 걸어가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살기는 아주 딱 좋던데.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좀 넓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한테도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말 무시하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은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화가 났던 거라고. 그런데 정말 집안에 화재는 왜 난 거야? 아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끊어졌나 봐. 아무래도 좀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에까지 가야 되나요? 너무 뻔뻔했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행동에 화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더 웃긴 건 의사는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최대한 병원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면서 최대한 버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두 모자는 연행이 되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현재 두 모자는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죠. 저는 부모님의 집을 전부 철거하고 땅만 처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딸과 단둘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보상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최소 5년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사회에 나온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제 딸과 함께 이민을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제 딸과도 엮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간들 이제야 끝이 났는데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황당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20대 때 행정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여
지금까지도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가 보수적이다 보니 혹시라도 소문날까 싶어 제대로 연애 한번 못하고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 30대 중반이 될 즈음 동료 직원에게 소개를 받아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동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5대 독자에 부모님은 이 지역의 유지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 사람을 살펴볼 여유 없이 조금이라도 조건이 맞는 남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마침 동료 직원이 소개해준 남자는 나이도 알맞고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는 데다 얼굴도 그만하면 괜찮아서 저에겐 그 당시 완전 호감형이었죠. 그리곤 일사천리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던 저에게 참 다정다감했죠.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독자였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한 번도 시댁과의 합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확신을 주었기에 합가를 결정할 수 있었죠. 처음 시부모님은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참 마음에 드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노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돈이 아쉬운 집이 아니었기에 제가 큰 머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싶으셨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남자친구 그리고 부모님, 시할머니 이렇게 계셨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서로 조금 더 알아볼 시간 없이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지역의 유지인 분들을 사돈으로 맞는 것을 좋아하셨고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하나같이 시집 잘 갔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죠. 그 말을 듣고는 참 뿌듯했네요. 남들보다 늦은 결혼, 그래도 제대로 시집 가는구나 싶어 행복했어요. 한참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 어머님께서는 수양딸이 있다고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죠. 그분은 미국에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의 딸인데 그 친구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본인들이 걷어서 딸처럼 키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실제로 뵌 건 아니지만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들으니 요새도 수양딸이라는 게 있구나 싶어 새삼 신기했죠. 가족 같은 사람이기에 꼭 미국에서 나오면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날 약간의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좋은 날이니 마음은 찝찝해도 참고 넘겼어요. 엄마, 민혁이 오빠 결혼 너무 축하해요.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 그래도 내가 명색의 엄마 딸인데 오빠 결혼식은 와야지. 어머머머, 이게 얼마만이냐. 아주 우리 딸 보고 싶었는데 이런 날 보다니 더더욱 감격스럽구나. 그래, 오늘 비행기 타고 온 거야? 피곤해. 이따 집에서 좀 쉬어야지. 엄마, 오늘 저녁에 나랑 맥주 한 잔 콜? 나 이날만을 기다렸어.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 그래, 우리 딸. 어머, 얘, 내가 말한 우리 딸이다. 인사하렴. 천천히 인사시키려고 그랬는데 좋은 날 볼 수 있으니 너무 좋구나. 아, 민혁 오빠 와이프구나. 언니, 안녕하세요. 성소민이라고 해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죠? 엄마가 날 워낙 특별히 생각해서.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먼 곳에서 저희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 오빠 결혼식인데 당연히 동생인 제가 와야지.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네, 잘 지내봐요. 앞으로 종종 볼 테니까. 수양딸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너무 가족같이 스스럼 없는 모습에
한편으론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갑자기 없던 시누이가 생긴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어머님 말에 따르면 어렸을 적 부모님을 여의고 자랐다는 데에서 마음이 짠해 잘해주려 되도록 노력했죠.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뷔페를 돌고 있었어요. 가족석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에 양딸이 아버님 어머님 사이에서 공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조금은 황당했고요. 저희 부모님도 난데없는 딸 등장에 놀라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정말 딸로 착각하셨을 정도로 잘해주셨죠. 제가 나쁜 마음일지 모르겠으나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왠지 모를 찝찝함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남편이 곧 합세를 하여 제가 모르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만 빼고요. 야, 너 많이 이뻐졌다. 오늘 도착한 거야? 어제 온 거야? 이야, 그래도 의리 지키려고 내 결혼식에 와주고 고맙다. 무슨 소리야. 무조건 와야지. 누구 결혼식인데? 우리 오빠 결혼식 아니야. 안 그래? 엄마도 보고 싶고 당분간 한국에 있으려고. 그래. 어딜 간다고 그래. 혼자 미국에서 사는 게 어디 쉽냐? 네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눌러 앉으래도 그러네. 엄마, 나 뭐 먹고 살아? 미국에 직업이 있는데 나 그럼 그냥 엄마네서 엄마가 밥 해주는 밥 먹고 살까? 그러면 나야 너무 좋은데? 아, 당연하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집에 얌전히 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 뭐하러 힘들게 외국 나가서 외롭게 사냐? 그래, 이참에 아예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너 쓰던 방도 아직 그대로인데 뭐 어떠냐? 이제 새언니도 생겼는데. 속으로 전 부글부글 끓었죠. 친딸도 아니고 양딸인데 저렇게까지 한다는 게 제 상식적으론 이해가 안 갔네요. 아무리 친한 친구 딸이라고 해도 갑자기 시누이처럼 등장하며 안 하던 시누살이까지 하게 생겼다는 마음 하나로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래? 아니, 언니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언니? 내가 시누나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 불편하지, 그럼. 네? 아니요. 무슨 시누라고 생각하나요? 어머님이 아끼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뭐. 여보, 우리 인사하러 가요. 전 그렇게 말을 돌리고 남편과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빠져나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표정이 싹 변한 양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시집살이도 모자라 생판 남의 시누살이까지 하게 생겼을 것 같은 마음에 결혼 첫날 남편 바가지부터 긁었네요. 아니,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자기 진짜 1억이야? 어머님도 웃겨. 갑자기 웬 수양딸? 애초에 나 만났을 때부터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거의 사기당한 기분이야. 친딸도 아니고 내가 남의 딸까지 신우처럼 모셔야 하는 거야? 자기가 말해봐. 아니 넌 뭘 그런 거 가지고 요란을 떠냐 결혼식에. 네가 보기엔 소민이가 남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소민이를 딸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너 소민이한테 실수한 거야. 알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우리 집에서 그냥 딸처럼 자랐어. 아니, 딸이지. 내가 말 못한 건 미안한데 그땐 미국에 있을 때라 기회 되면 말해야겠다 한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들었다며. 이제 와서 왜 그래? 어머님은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로 어머님 댁으로 들어갈 텐데 그럼 저분이 미국에 안 가면 이 집에 산다는 거 아니야? 아까 난 그 소리로 들리던데? 기가 막혀. 내가 지금 괜히 흥분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날 뭐야? 좋은 날 뭔가 분위기를 망쳤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했죠. 그렇게 우울한 채로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전 대판 싸운 덕분에 암흑여행이 되고 말았네요. 다행히 여행 마지막 날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손 내밀어줘서 참을 수 있었죠. 내가 그때 화낸 건 미안해. 당신한테 어떤지 몰라도 소민이는 친동생이나 다름없거든.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남매처럼 자라서 그냥 남매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사실 소민이 미국 가도 할 것도 없어. 지 자존심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신세지기 미안하니까 혼자 미국 가겠다고 했다가 다 안 돼서 이제서야 한국 나온 것 같은데 이럴 때 엄마 아빠도 못 이기는 척 다시 받아주시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소민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거야. 난 결혼 전에 자기가 이렇게만 말해줬어도 그렇게 화나지 않았을 거야.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나한테 다 양보해서 시집살이에 그것도 갑자기 신호까지 딸린다고 생각을 해봐. 내 기분이 어떤가? 내가 그날 얼마나 황당했는데 나한테 다들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나도 가족이라며 내가 모진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줬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왜 나 나쁜 사람 만들어? 왜? 나도 미안해. 그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좋게 풀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렇게 저희는 신혼여행 마지막 날 화해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귀가를 하는 날 시어머님은 이바지 음식이다 떡이다 아주 동네 잔치를 벌이셨어요. 저를 이렇게나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풀렸죠.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힘드시게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앉아서 먹거라. 친정엔 둘러온 거고,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했다. 어머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친구의 자식을 거둘 만큼 인정이 많으셨기에 저에게도 늘 인정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 모습을 본 덕분에 수양딸 개념도 이해할 수 있었네요. 워낙 정이 많으셔서 딸처럼 거두셨구나 하고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서둘러 저도 조금이라도 거두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부엌엔 양딸이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기에 정말 시누이처럼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그때 일을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양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 부치고 계셨구나. 나머진 제가 할게요. 혹시 결혼식 날 제 언행에 대해 기분 나쁘시진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날은 워낙 제가 당황을 해서 조금 상처를 드린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언니. 저 다 잊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가족도 아니고, 언니 입장에서 보면 글로 들어온 돌 같으니까 익숙해요. 그래도 저 너무 미워하진 마요. 진짜 친엄마, 친아빠처럼 생각하거든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잘 지내보자고요, 언니. 생각보다 성격은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양딸의 저런 모습에 제가 더 미안했네요. 신우살이만 할 것 같았는데 나름 털털하고 쿨한 느낌이라 제가 너무 좀스럽게 군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날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느낌이었고요. 이왕 시작한 시댁살이 잘해보자고 마음 단단히 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잘해보자고 굳게 마음을 먹었던 제가 어리석은 순간이네요.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아침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님이 반찬을 하고 계시고 양딸은 국을 푸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꿈 꾸셨어요? 저는 여기 집에서 첫날 밤인데도 굉장히 잘 잔 것 같아요. 잠자리가 좋은가 봐요. 에이구, 그러냐? 아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피곤하면 더 들어가서 자도 된다. 출근도 해야 하는 사람이 아침까지 차릴 필요 없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같이 해야죠. 식구가 몇인데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숟가락 놓고 반찬 나를게요. 그래, 엄마. 언니도 이 집 가족인데 같이 해야지, 안 그래? 언니, 국 좀 퍼줄래요? 그리고 엄마는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니까 언니도 시간 좀 맞춰줘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해야 빨리 끝나니까.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때리는 시엄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던데 시댁살이 중 밉상 시누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죠. 아, 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날게요. 제가 첫날이라 시간을 맞춰놓는다고 했는데 조금 늦게 맞췄나 봐요. 에이구, 괜찮다.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밥상만 차려도 큰 도움 주는 거야. 밖에 나가 일도 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에이, 엄마. 그래도 그건 아니다. 여자가 우리 둘뿐도 아니고 같이 해야지. 그게 가족 아니요? 안 그래요, 언니? 제 말 이해하죠? 아, 네, 그럼요. 가족인데 같이 해야죠. 이따가도 저녁 시간 잘 맞춰서 퇴근해 볼게요. 저녁은 보통 몇 시에 드셔요? 우리는 한 7시쯤에 먹는데 아가는 6시에 끝나지 않나? 저녁은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끼리 먹고 치우면 돼. 다행히 시어머님은 평생을 시집살이하고 사셨지만 저에겐 내색 한 번 없으셨습니다. 밖에 나가 일하는 며느리라고 존중도 많이 해주시고 집안 살림에 부담은 전혀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양딸 때문에 기분은 안 좋았지만 시어머님 때문에 기분이 좋았네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저는 출근을 하였어요. 제가 출근을 하자 그날 결혼식에 왔던 직원들은 제 신호에 대해 한마디씩 거들었죠. 아니, 자기야, 외동 아니었어?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가족 속에 그것도 뷔페에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고 신우야? 아니, 보통 아니게 생겼던데. 아, 시부모님 수양딸이야. 어려서부터 걷어서 길렀대나 뭐래나. 하여튼 딸이나 마찬가지지 뭐. 나도 그날 처음 봤어. 아우, 그니까. 아니, 보통이 아니던데? 자기 신랑이랑도 너무 가깝더라. 친동생 아니라며. 그럼 거리를 두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직원들끼리 보고서 한마디씩 했잖아. 새신랑 은근 터치하는 거 하며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니었다니까? 아, 자기는 바빠서 못 봤지.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격없이 남매처럼 자랐고 미국에서 지내서 그런 거에 거리낌 없어. 아, 오해들 마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직원들 눈에도 보일 정도면 보통이 아니었단 소린데 내심 잘 지내보자 생각했지만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 마음이 착잡했죠. 그래도 더 이상의 거론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기에 이 얘기는 혼자서 묻었네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제 생활을 보내는 일상이다가 지금은 얼른 집에 들어가 어른들 밥 차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부모님과 할머님
그리고 남편 양딸까지 마당에 모여 고기를 굽고 있었죠. 어머, 언니 왔어요? 어머, 일찍 왔네? 난 당연히 늦을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고기인데, 언니 어쩌죠? 밥은 있긴 있는데. 아이고, 금세 냉동고기 있는 고기네 오마. 배고프겠다. 새아기 어서 앉아라. 오늘 고단했지? 손만 씻고 오너라. 거둘 건 없어. 아니요, 어머님. 손 씻고 와서 도와드릴게요. 어머, 웬 고기예요? 아, 너무 맛있겠다. 당신도 아침에 늦는다더니 오늘은 일찍 끝났네? 어? 아까 소민이가 전화 와서 고기 구워 먹자고 그래서 겸사겸사 일 일찍 끝냈지. 여기 삼겹살 맛있다. 자기도 먹어봐. 양딸과 개인적으로 언제 끝나는 거부터 연락하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동생으로 생각했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직원들 말이 너무 신경 쓰였기에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치우고 양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랑 오빠랑 우리 셋이 젊은이들끼리 친목도모 할 겸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요? 언니랑도 친해져야 하고 가족이니까. 오, 좋다. 나야, 맥주 좋지. 이거 먹고 맥주 한잔 하면 소화도 되고 아주 딱이겠다. 자기도 갈 거지? 소민이랑 친해지고 좋잖아. 네, 그럼요. 가볍게 그럼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해요. 저도 아가씨에 대해 궁금한 것도 너무 많거든요. 친해져야 하기도 하고요. 아유, 너희들끼리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우리 소민이도 얼른 시집가서 좋은 남자 데리고 와야 할 텐데. 그럼 딱인데. 난 엄마랑 평생 살 건데 시집 안 갈 거야. 오빠 같은 남자 없잖아, 이 세상에. 안 그래, 오빠? 뭐 오빠 같은 남자 있으면 생각해 본다. 야, 나 같은 남자가 어디 흔한 줄 아냐? 너 그럼 평생 시집 못 간다. 자기도 땡 잡은 줄 알아. 나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나? 아무리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지만 뭐 하는 건가 했네요. 둘이서 그냥 본인들끼리 장난치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호프집을 갔죠. 아가씨는 그럼 미국 다 정리하고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에 와서는 미국에서 하던 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미국은 정리했어요. 만나던 남자가 한국에 있거든요. 도저히 미국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리했어요. 아, 아가씨 남자친구 있었구나. 어머님은 모르시는 것 같던데. 그럼 하루빨리 인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가씨도 은근 결혼했으면 싶던데. 어떤 남자예요? 너무 궁금하네요. 미국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들어올 만하다면. 아니요. 지금은 헤어졌어요. 다시 만날 거지만 그 남자한테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만나고 있다는 남자가 있다는 얘기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결혼하면 저희 집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서였기 때문이죠. 아, 그랬구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아가씨도 느껴보면 알 테지만요. 아, 뭐 그런 얘기를 해. 아직 시집도 안 간 애한테. 하여튼 귀국 축하한다. 그래도 조금만 놀다가 얼른 일해야지. 은근 부모님이 너 걱정 많이 해. 회사는 알아본 거야? 지금 당장 일 구하는 거면 내 회사 비서 자리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한번 해볼래? 아가씨가 무슨 비서야. 하던 일을 해야지, 당신은? 안 그래요, 아가씨? 귀국한 지 얼마나 됐다고 천천히 알아보면 되죠. 혹시나 남편이
자기 회사 자리를 알아봐 줄까봐 후다닥 말을 잘랐네요. 뭔가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도 매일 보는데 회사에서도 비서로 일을 한다뇨.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딸이 수락하지 못하게 뜯어 말렸어요. 아니야, 언니. 저 괜찮아요.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인가? 오빠네 면접 한번 봐볼까? 나야 지금 월급이 급하니까. 언제까지 엄마네 얹혀있을 수만도 없고. 그래도 방 하나는 해서 나가야지. 내가 엄마 집에 있으면 새언니가 불편하잖아. 아, 불편할 게 뭐 있냐? 가족인데. 하여튼 그럼 내일 정장 한 벌 입고 점심시간 맞춰서 회사로 와. 임의로라도 면접은 봐야지. 부글부글 속이 끓었어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맥주를 붓고 싶은 심정이었죠. 혹을 뗄라다 부친 기분이랄까?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며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회사 일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없으니 잠자코 술만 마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남편은 어머님께 양딸을 자기 회사에 출근시킬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았고요. 회사는 최종적으로 아버님 소유이기 때문에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양딸이기 때문에 허락은 떨어졌죠. 그렇게 싫은 감정들이 지나가고 조금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땐 제가 아가씨에게 적응이 될 만할 쯤이었어요. 어느새 결혼 생활은 3년이 지났고 저희에겐 아이 소식은 없었죠. 시부모님은 말은 안 하시지만 무척이나 아이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야근에 늦는 남편, 주말이면 출장 가는 남편, 저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남편인데 어떻게 애를 가지나 했네요. 당신 오늘도 못 들어와? 아니 무슨 회사에 자기밖에 일할 사람이 없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님한테 말해서 조정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회사 사람 모두가 바빠. 그것도 이해 못하냐? 회사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 아니, 너무하잖아. 우리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나? 내가 자기한테 시집 온 거지. 무슨 식구들한테 온 거야? 네가 이해 좀 해줘. 이번 일만 잘 되면 당분간 바쁠 일 없으니까 우리 바쁜 일만 지나가면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어? 좀만 참어. 제가 볼멘 소리를 할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달래주었어요. 바쁜 것만 지나가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느 날 주말 남편과 신우는 밀린 일이 있다며 출근하고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은 벌초를 한다며 외출을 하던 날이었어요. 이때다 싶어 정말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초대하여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였죠. 한참 수다를 떨다가 친구가 집 구경 좀 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집 너무 좋다. 그래도 진짜 집에 재산이 있으니까 집도 좋구나? 늦은 나이에 진짜 땡 잡았다 너. 내가 너 결혼식도 못 가보고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신수가 환해진 것 같아 너. 나 집 구경 좀 해도 되지? 그럼. 저긴 거실이고, 저쪽은 아가씨 방이라 문 열 필요 없어. 별거 없어. 사람 사는 거 똑같지 뭐. 이쪽은 시어른 방이고. 어머, 가족 사진이니? 아니 근데 이 여자 누구야? 아니 너희 가족 사진에 이 여자, 어머, 이 남자가 네 남편이야? 친구는 저희 집 가족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입과 손을 파르르 떨어댔어요. 여기 내 남편이고
이 여자가 내 시누이야. 뭐 피가 섞인 건 아닌데 하여튼 설명하기 복잡하고. 시누이인데 왜 그래? 야, 너 미쳤니? 아니 첩을 버젓이 끼고 살게? 이 둘 우리 모임에 나오는 커플이야. 어머 웬일이니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뭐 신우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첩이라뇨. 애초에 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붙여놓고 싶지 않았고 결혼식에서 직원들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저에게 처음 했던 얘기, 남자친구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라고. 모두 다 애초에 제 촉이 거부하고 있었던 거였죠.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시부모님도 아시는가 싶어 소름이 돋았죠. 너 무슨 말이야? 모임은 뭐고? 아니, 커플이라니? 너 확실해? 잘못 본 건 아니고? 기가 막혀. 뭐 커플? 너 책임질 수 있어? 당연하지. 얼마 전에도 나왔어. 우리 세이클 모임 하거든. 주말마다 신랑이랑. 아니 나는 부부인 줄 알았어. 너무 다정해서. 어쩜 네 신랑이었다니? 미친 거 아니니? 너 이것들을 가만둘 거야? 지금은 충격이지만 그래도 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해. 일단 친구를 돌려보내고 혼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것도 모자라 한 집에서 나를 바보 만들고 자기들은 주말에 부부 행세며 평일엔 회사에서 붙어 먹다니 분노가 치솟았죠. 단단히 망신을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밤이 되어 아무렇지 않은 척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과 양딸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불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입을 섞고 싶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기에 꾹꾹 눌러 담았죠. 그리고 새벽이 되어 남편이 침대를 기어 나가는 것을 틈타 조용히 따라가 보았어요. 신우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모든 정황이 확실시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양딸의 방문을 확 열어버리고 이불을 젖혀버렸죠. 그 이불 속엔 잠자던 남편 신우가 서로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거꾸로 돌았죠. 이리저리 악을 쓰고 그 양딸의 머리털을 사정없이 뽑아놨네요. 제 비명소리에 놀란 시어른들이 방에서 허겁지겁 나오셨습니다. 제가 양딸의 머리털을 뽑고 남편은 저를 말리고 말리는 남편의 뺨까지 날려버렸네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어른들 계시는 집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어미 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교양 없게 소란을 떠니? 언니 미쳤어요? 머리 아파. 나 머리 백가닥은 뽑힌 것 같아. 언니 미친 거 아니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뭐? 이게 아직도 입이 살아가지고? 어머님, 지금 이 모습 보이세요? 왜 이 여자 방에서 제 남편이 이 여자랑 안고 누워있냐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처가 버젓이 방에 누워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누워서 헛짓거리 하는 거 보셨냐고요? 아니면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설마? 양딸이라고? 아니요. 며느리로 들이셨어야죠. 누구신데 망치려고? 자기야, 오해야.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방에 가서 얘기하자, 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방을 잘못 찾았다니까. 진정해.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단줄하나? 넌 더 맞아야 해. 너 나랑 왜 결혼했니? 그냥 얘랑 결혼하고 살지.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지금 아가 다시 말해보렴. 지금 뭐가 어떻고 저째?
소민이랑 민혁이가 불륜이라도 저질렀다는 거냐? 네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우리 민혁이가 방 잘못 찾은 거래잖냐. 아이고 머리야. 여보, 말 좀 해봐요. 이게 어찌 된 건지. 어머님 보신 그대로예요. 오늘 제 친구가 제 가족 사진을 보고 말하더군요. 이미 단체 사진도 다 받았어요. 둘이 끔찍이 사랑하는 부부래요. 사이클 모임에선. 그리고 회사에선 연애 노름이나 했겠죠. 집에서 제가 버젓이 있는데도 침내 들락날락한 거 보면.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119가 와 어머님이 실려가시고 양딸은 지가 뭘 잘했다고 계속 울고만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끝까지 방을 잘못 찾은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였고요. 그걸 보고 양딸이 입을 열더군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가 막혔죠. 왜 나랑 결혼을 해서 절 불행하게 했을까요? 이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오빠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린 사랑을 했고 차마 엄마한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엄마가 날 딸처럼 예뻐하시지만 며느리로서는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걸 발설하면 엄마도 잃고 가족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오빠 더 이상 안 만나려고 미국도 갔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걸 어떡해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제가 다 접고 한국에 온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미친 거 아니니?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네가 어머님 뒤통수 친 건 괜찮고? 너 평생 안 걸릴 줄 알았니? 사람 한 명 바보 만들어 놓고 재밌었어? 지금 네가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사는 네 오빠는 끝까지 아니라잖아. 너 어떡할래? 남편은 비겁하게 아니라고만 하였고 양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전 이 모든 것을 알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기다려 너. 상간녀 소송 걸 거고 당신도 위자료 준비해. 나 이대로 못 넘어가.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당분간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 증거는 나한테 다 있어. 너네 자전거 모임부터 오늘 현장 사진까지 이제 끝났어. 너희 부모님 망신 어떡할래? 이 지역에 유지라는데 아들놈이 이런 망나니에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수양딸이 뒤통수 쳐. 참 안타깝다. 창피한 줄 알아. 너네 이런 걸 예상 못했지? 내가 여기 동네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두고 봐. 알겠어? 병원에 입원하신 시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제발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몇 년을 바보같이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딱 잘라 어머님께 말을 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옛말이 딱이네요.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건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얘야, 나를 봐서라도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 미안하다, 하기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너한테 면목 없다. 제발.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머님은 절 이해해 주셔서. 저도 어머님이랑 오래 살고 싶었는데 잘 지내세요. 전 그 길로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분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조금 더 알아보고 결혼할 걸, 이상하게라도 더 의심해 볼 걸, 별의별 생각을 하며 제 자책을 하였어요. 날이 밝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소송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전 소송을 걸어 가볍게 그들을 이기고 위자료를 청구받았어요. 동네가 워낙 좁기 때문에 저는 정근 신청을 하여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딸은 파양되어 소식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도 잃고 남자도 잃고 모든 욕심이 화를 부른 거죠. 살면서 이런 일이 절대 저에게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제 멘탈도 보통 멘탈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긍정적으로 돌아보면 그래, 이젠 뭘 못하겠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처음엔 자책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보면 언젠간 이것도 저의 인생에 밑거름이 되는 날이 오겠죠. 추운 겨울 사연만 읽다 저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사연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